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주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단체의 일원임을 표시하고 사랑을 선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문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신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46%가 적어도 하나의 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신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6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이런 형태의 신체 변형이 생겨났고 시대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문신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스맨 웨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 1991년 웨츠탈 알프스에서 빙하 얼음 속에 파묻혀 발견된 5200살 된 미라입니다. 그래서 웨치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를 언급한 이유는 웨치가 가장 오래된 문신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몸에는 전문가가 새긴 것으로 보이는 61개의 문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표시들은 벽난로 재나 그을음 색소로 만들어진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웨치는 문신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치의 뼈를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의 몸에 문신이 있는 부분에 노화나 부상과 관련된 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의 문신이 침술과 유사한 통증 완화 치료와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 있는 표시들이 다소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또한 웨치가 그렇게 많은 문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이 문신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문신을 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웨치의 문신은 치료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동물 등과 같은 실제 대상의 이미지를 담은 문신의 흔적이 5,000년 된 이집트 미라 2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신 관행에 대한 증거를 1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발견은 이집트 여성들만이 문신을 했다는 믿음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문신을 한 다른 미라들은 그린랜드, 알래스카,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하여 적어도 49개의 고고학적 장소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문신이 세계적인 것이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지만 문신 예술이 고대에 시작됐고 보편적이었다는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문신에 대한 문서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범죄자와 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해서 도망치려고 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인들과 페르시아인들도 같은 목적으로 문신을 사용했어요. 반면에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문신은 부족의 정체성, 친족관계, 용감함, 아름다움,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문신에 마법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고 어떤 사악한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으로 행해졌어요. 결과적으로 문신을 하는 과정은 신성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몇몇 의식을 수반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예술가나 문신을 하려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재채기를 했다면 이것은 영혼들이 찬성하지 않는 표시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의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신이 완성되면 기념하기 위한 축하 행사가 열리곤 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문신은 원래 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신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많은 문신을 한 미라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라 중 하나는 하토르의 문신을 한 사제 아무넷으로 알려졌어요. 그녀의 몸에는 다양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문신의 위치 때문에 하체의 건강 문제 치료를 위해 행해졌거나 단순히 낮은 지위의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아무넷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전의 이론이 뒤집혔어요. 이 발견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문신이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신으로 일본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영적으로나 장식적인 목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건 일본에 널리 퍼져 있었고 실제로는 기원전 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문자들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문신과 다른 신체적 표시에 사용됐어요. 하지만 17세기까지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처벌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문신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문신을 한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했고 결국 야쿠자들의 뿌리를 형성한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의 하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의 현대적이고 표현주의적인 문신의 역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임스 쿡은 1768년과 1779년 사이에 남태평양으로의 3번의 항해로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장이었습니다. 이 항해 중에 그는 타히티 제도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문신 기술을 보게 됐죠. 그가 섬에 도착했을 때 많은 문신을 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고 놀랐고 그들을 일지에 기록하고자 했어요. 그들의 바디 아트를 묘사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이 그런 표시를 가리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타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문신은 단순히 흉터, 그림 또는 얼룩 등으로 언급됐어요. 쿡의 선원들 중 다수가 이 항해에서 문신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선원들 사이에 문신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신을 사용했죠. 예를 들어 대서양을 성공적으로 건넜다면 닷 문신을 하고 적도를 건넜다면 거북이 등껍질 문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문신 스타일이 시작됐어요. 19세기까지 문신은 대부분 선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영국 상류 사회에도 퍼졌습니다. 1870년대 동안 왕족뿐만 아니라 상류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행했어요. 상류 사회에 문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 랜돌프 처칠 부인, 미래의 에드워드 7세인 웨일즈 왕자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친척들을 포함했었습니다. 심지어 여왕 자신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옷으로 쉽게 가릴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호랑이와 비단뱀과 싸우는 문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것은 모두 1880년대 후반에 문신이 부의 표시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891년 뉴욕시의 문신 전문가였던 사무엘 오라일리가 문신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의 디자인은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 펜을 개조한 것인데 원래는 문서 복제로 기업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문신을 한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지만 대부분은 서커스 같은 오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런 경향은 둔화되었고 1920년대경 더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문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화장품들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1939년 밀드레드 헐은 뉴욕에서 자신의 문신 가게를 연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사회보장 번호를 도입한 것도 이 무렵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문신으로 새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적인 문신은 여전히 경시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년대나 60년대에 문신을 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항하나 범죄자로 여겼을 거예요. 1961년 뉴욕시 보건부는 문신을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문신을 금지했습니다. 그 금지는 1997년이 되어서야 해제됐어요. 오늘날 문신은 매우 흔해서 심지어 장난감도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금지도 낙인도 스타일이나 색깔의 제한도 없어요. 물론 엄마만 빼고요.